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한나 아렌트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락강 시리즈를 9번째, 10번째, 11번째, 15번째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막간을 이용하여 예도가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를 들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1906년에 태어나서, 그죠? 독일 하노버에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 1975년 미국에서 죽기까지 그녀의 인생은 참으로 그 파란만장한, 그죠?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삶에, 그녀는 유대인 가족에서 태어났는데, 또한 지적 호기심이 대단해서 그녀는 철학자로서, 그죠? 철학자로서 살았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하이데거를 만나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하이데거의 나치 참여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미묘한 유대인으로서의 철학자인 그녀와 하이데거인 그 대철학자 선생이 유대인을 말살하는 정책에 참여하는 이런 독특한 대립적 관계 안에서 참으로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예도는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그녀의 대작은 50년대, 60년대에 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많은 작품들은 중에서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과, 그 다음에 또 한 작품이 악의 평범성을 주장했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쓰여졌던 전체주의의 기원, 그 다음에 미래와 현재 사이에서, 그리고 또 다양한 작품들을 내놓으면서 철학자로서의 삶을 영위하죠. 전반적인 그녀의 삶은 독일에서 일단 나치의 어떤 이러한 출현과 더불어서 그녀의 삶은 반토막 나게 되는데, 일단 하이데거의 제자로서 하이데거와 함께 하이데거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에 실망을 느껴서 그녀는 독특하게도 그 당시에 하이데거만큼의 명성을 갖고 있었던 칼 야스퍼스에게로 가죠. 그죠? 야스퍼스에게서 마침내 29년도쯤에 그녀가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학위를 끝내는데, 그 제목은 독특합니다, 여러분. 주로 그 신학에서 공부를 했고, 신학과 철학을 함께 해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의 나타나는 사랑의 개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해서 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나며 특히 세계 개념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세계 개념은 하이데거의 세계와는 다른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인간, 공적 영역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야스퍼스한테로 갔다가 하빌리타치온 교수 자격 논문을 쓰려고 했을 때 이제 그 나치의 검열에 의하여, 그죠? 금지당하게 되고,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1930년대 초반에 파리로 옮깁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공동체를 위한 어떤 일을 하다가 발터 베냐민을 만나서 친구가 되죠. 거기에서 파리에서 있다가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 독일의 철학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30년대 말에 이제 파리가 또 나치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는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어머니와 가족들과 더불어서 남편과 함께 그죠? 독일로 독일이 아니라 파리에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40년대 이후에부터 이제는 그녀는 50년대 초반까지 정식 국적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망명자로서 미국에서 한 10년을 보냅니다. 그죠? 거기에서 이제 50년대 이후에 국적을 얻고 마침내 미국에서 죽을 때까지 프린스턴 대학교나 시카고 대학교, 버클리 대학교 이런 데서 강의를 하면서 그녀는 자기 자신의 말년의 삶을 보냅니다. 이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과연 하이데거의 영향이 어떻게 그녀의 정치 철학 속에 녹아들어 있는지는 의문이겠지만 어쨌든 그녀의 세계 개념은 철저하게 하이데거의 어떤 그러한 세계 개념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고, 그러나 하이데거가 본래적 실존을 찾기 위하여 존재와 시간에서 주장하는 공적 영역을 떠나서 공적 영역을 하이데거가 은폐성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잡담, 호기심, 애매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로 대체해버리고 공적 영역을 가볍게 처리하고 마침내 본래적 실존을 찾아서 죽음을 바라보고 자기의 개인의 실존으로 가서 거기에서 본래적 실존을 찾는 이러한 철학, 이 부분에 있어서 아렌트는 공적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공적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철학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58년도에 나왔던 그 작품은 아주 대작인데 이러한 하이데거의 이런 세계 개념을 공적 영역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죠. 그러한 어떤 능동적 삶을 강조하면서 공적 영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에 능동적 삶, 비타 악티바라고 하는 거죠. 비타 악티바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조건은 주로 노동,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베르크, 작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한들룽, 그게 뭐예요?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행동은 언제나 하이데거와 같이 개인의 실존을 위하여 개인의 본래적 실존을 찾아서 행위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공적 영역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참다운 이 세계 건설을 위하여 작업을 하고 노동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적 영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나 아렌트는 정치 철학 쪽에서 많이 언급하는, 그러나 그녀는 인간은 개인의 어떤 그러한 사유의 세계를 강조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치 철학으로
자기의 철학을 규정하는 것을 한나 아렌트는 싫어했지만은 어쨌든 개인의 사유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죠. 그러나 어쨌든 그녀는 정치 철학에, 특히 전체주의의 기원, 파시즘과 나치즘의 어떤 그 경험을 한 자로서 어떻게 하여 전체주의가 나왔고 그 기원이 무엇인지 이런 책들을 쓴 자로서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어떻게 보면은 하이데거의 어떤 그 실존의 세계를 공공성의 세계로 바꾼, 그래서 그 공공성의 세계에서 타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철학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유히 이 세계의 공적 영역이 자본주의와 기술 세계의 어떤 영역으로 빼앗겨서 호기심, 잡담, 애매성으로 설명했던 그 하이데거의 철학에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고 이 세계의 안에서 공적 영역 안에서 타자에 대한 책임적 어떤 그러한 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철학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조건 3부에서는 마르크스의 노동 개념을 비판하고, 노동은 결코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은 언제나 노동을 통하여 순환하고 노동에 인간의 삶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으로 갖고 가며, 그러나 이 노동은 비세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벨틀리히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세계 건설에 참여하는 노동은 아르바이트, 노동이 아니라 바로 작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업과 노동을 분리하면서 마르크스의 노동 개념에 반대하는 그러한 철학을 이야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적 삶의 어떤 공적 영역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조건이 나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한나 아렌트의 부재한 기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이데거와의 어떤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일 수도 있고 불륜일 수도 있고, 많은 어떤 그 하이데거의 어떤 삶에서 아렌트의 이름은 하나의 부재한 기표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죠? 이러한 어떤 역사가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17살이나 차이가 나는 20, 30년대에 20년대 중후반부터 20년대 초부터 하이데거의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죠? 하이데거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고, 그가 프라이부르크 완장을 찼을 때 하이데거를 떠나서 야스퍼스한테 가서 야스퍼스한테서 학위를 받지만 그녀 역시 나치에 의해서 쫓겨나고 모든 재산을 다 반납하고 떠나는 망명길에 올랐다는 거. 그리고 이 망명길에서 한나 아렌트가 발터 베냐민을 또 만나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콘탁트, 교제를 했다라는 거. 그것도 참 독특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스퍼스는 독일인이었지만 결국 그녀는 프랑스에서 야스퍼스 역시도 교수직을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가슴 아파하죠. 그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한나 아렌트의 철학 속에, 전기 비오그라피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940년 이후에 한나 아렌트는 하이데거와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하이데거의 비나치 운동, 나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이데거의 어떤 그러한 철학이 나치와는 다르게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철학으로서 계속해서 철학계에서 읽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이데거에 대한 옹호 발언도 하고, 그죠? 이건 하나의 풍문으로 들려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한나 아렌트의 남편이 철학자잖아. 그래서 남편의 권유로 그러한 하이데거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도 있고, 심지어 하이데거가 죽기 전에도 한나 아렌트가 하이데거의 독일까지 찾아가서, 그죠, 병문안을 했다는 그러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아렌트와 하이데거는 독특한 관계로서 같이, 그죠, 동일성 안에서 차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재와 시간과 인간의 조건은 엄청 대비되는 철학 서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공적 영역을 기술 영역에 의하여 어떤 과학 기술의 어떤 그러한 세계에 의하여 점령당한, 그래서 배려의 세계를 도구 존재자로 분석하잖아, 그죠? 이 점에서 하이데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나 아렌트에게 공적 영역을 강조하는 그러한 철학을 하는 한나 아렌트와는 완전히 다르게 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아렌트에게 영향을 주었던 하이데거의 개념은 역시 세계 내 존재입니다. 세계 안에서 내던져진 존재로서 인간은 살아야 되고, 이 세계의 공공성의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선 살아야 되며, 그래서 세계 상실의 경험을 인간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정성의 세계 구조를 한나 아렌트는 자기의 세계성에, 그래서 이러한 부정성의 세계성을 아렌트는 정치적 동물,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공적 영역의 봉사를 통하여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하이데거의 세계가 다시 복원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고전 철학에서 모든 개념들을 끄집어 와서 프로이트적인 어떤 그런 걸로 나가지도 않고, 마르크스적인 어떤 그런 걸로 공적 세계의 그러한 역할을, 그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정치적 인간으로서 인간은 자기의 어떤 그 작업과 노동과 행위를 통하여 이 세계에 봉사함으로써 어떤 타자들에 대한 책임성을 책임적인 어떤 그런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타 악티바라고, 그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의 어떤 그러한 세계 개념을 수정 해석함으로써 정치 철학, 그녀의 철학의 조건을 건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녀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하이데거라고 하는 첫 번째 부재한 기표 이외에도 그녀의 삶을 결정했던 것은 또 다른 한 가지 기표가 있습니다. 그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기표는 그녀의 삶에서 그녀의 철학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였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전체주의의 기원 이외에도 1963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나치 전범으로서 붙잡혀서 재판을 하잖아. 거기서 루돌프 아이히만의 그러한 재판에 참여해서 그녀가 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저서는 악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헤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비판을 받기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한나 아렌트는 특별히 인간의 조건에서 표현했던 그러한 공적 영역에서의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이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악인이 따로 있어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평범한 바날리테트, 버넬러티라고 하는 진부성에서 악이라는 게 나온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엄청난 그러한 나쁜 놈이 따로 있어서 그 악인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아버지요, 가정에서 충실한 그러한 자도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은 아이히만의 어떤 삶을 보면 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여러분. 아이히만이 붙잡혀서 조사를 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그죠? 누구보다도 가정에 충실했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 평범한 자가 어떻게 그러한 유대인을 학살하고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말살하는 데에 참여한 그러한 힘너의 부하로서 그러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히만은 또 정신과적인 어떤 그러한 검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사이코패스와 같은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평범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러한 평범한 아버지요, 평범한 인간이, 그죠?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그냥 유대인 말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 자신은 붙잡혀서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나치가 위에서 행하는 대로 했을 뿐, 그냥 단지 직업적인, 관료적인 그러한 위치로서 나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말살하는데 참여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러한 발언을 법정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붙잡혀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악은 언제나 평범한 데서 나타나며 그 뿌리는 깊고, 그죠? 그것은 역시 사유의 문제요, 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게당켄 로스라 그러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인간이 살아갈 때에 이러한 악의 평범성에 모두 다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 구조를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따로 어디에 따로 있어서 악한 인간이 있어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은 우리 일반인들의 평범성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거는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범죄자들이 범죄자들이 범죄를 할 때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예도가 옷을 잠깐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만의 작품에서 우리가 한나 아렌트의 어떤 이러한 철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평범한 곳에서, 철학은 이미 악은 평범한 곳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따로 있고
악의 영역이 따로 있어서 그 악한 자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으면 중요하지만은 악은 평범한 데서 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니체가 그러잖아. 모든 미덕은 미덕이 아닌 걸로부터 나오고, 그죠? 미덕이 아닌 것은 미덕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 도덕이 계고하겠어, 여러분. 모든 도덕은 비도덕으로부터 나오고, 비도덕은 도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악의 평범성은 이 정말 무서운 분석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악은, 그죠? 어디에서 나올, 모든 곳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시 풀면은, 그러니까 악의 유비키터스예요. 유비키터스가 뭐야? 장소가 없이 모든 곳에 편재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고, 또 특정한 인간들, 악한 인간들에게 고정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성으로부터, 또 평범성으로부터, 그리고 하이데거가 사용했던 용어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대중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렌트는 이 하이데거의 다스만을 내가 볼 때는 아주 깊이 연구했고, 이 다스만, 세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는 정치적 책임적 인간으로 바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하이데거의 제자인 그녀가, 그죠? 하이데거의 이러한 실존의 철학을 공적 영역의 철학으로 바꾸면서 하이데거가 그 아렌트의 철학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건 하이데거와 아렌트의 대립되는 가장 큰 사유의 대립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녀는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치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정치를, 우리 한국인들은 정치의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정치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죠?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뜻으로 갖고 있는데, 사실은 정치는 폴리테이아입니다. 그건 폴리스에서 나왔고, 정치는 공적 영역에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나온 게 바로 정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런 공적 영역이 부정성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성도 갖추어 있으며, 다시 말하면 이런 악의 평범성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러한 평범성이 나타날 때 이 공적 영역의 어떤 침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겠죠. 그런 방식으로 한나 아렌트는 이 공적 영역을 그냥 호기심, 잡담, 애매성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하이데거와 같이 은둔의 세계로 빠져서 존재를 해석하는 시인으로 갔던 그 은둔의 장소, 그 은둔의 장소로 보지 않고 인간이 살아야 할 세계는 바로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한나 아렌트는 끝까지 던진다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에서의 어떤 그런 기표는 이런 하이데거의 철학과의 어떤 비교를 통하여 아렌트의 철학은 더욱더 빛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소수민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나치의 전체주의에 희생당한 그러한 어떤 그 주변화된 그런 인물로서, 철학자로서 그녀는 철학 안에서의 많은 것들을 또한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많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히만의 그 뭐죠? 그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그녀가 저술을 했을 때 그런 평범성에서 악이 나온다면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문제점들을 시사와 정치 세계에 던졌던 그런 발언이죠.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어떤 그러한 것들을 그것은 하이데거의 실존의 대립으로서 그녀가 인간의 조건을 저술했고 또한 인간의 조건이라는 건 언제나 공적인 영역에서 봉사해야 되는 그리고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런 공적 세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치의 영역에서 그죠? 악의 평범성을 주장하고 그 악의 평범성이란 말 속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러한 악의 개념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녀 역시도 이러한 공적 영역을 프로이트나 마르크스와 같이 너무나 신뢰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르크스와 같이 공적 영역이 하이데거가 뭐죠? 공적 영역을 그 호기심, 잡담, 애매성으로 규정하는 그 시점에 마르크스는 공적 영역에서 인간의 노동이 착취된다고 봤던 것이고 프로이트는 이 공적 영역에서 인간은 자기의 무의식을 감추고 있으며 공적 영역에서 자기의 방어 기제를 통하여 자기 속에서 타자에 대한 어떤 욕망을 감추고 공적 영역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타자성의 내면성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공적 영역이 얼마나 부정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의심을 통하여 공적 영역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나 아렌트의 그러한 철학에 있어서 그죠?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도는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극복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과연 폴리테이아가 얼마만큼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또다시 의심의 해석학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나 아렌트의 기표는 그거였습니다. 독일에서의 어떤 그 하빌리타치오 논문의 금지를 통하여 그녀에게 다가왔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기표가 그녀의 삶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말부르크에서 하이데거를 만났고 그리고 또한 야스퍼스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하이델베르크로 가서 그죠. 거기서 결국은 공부를 끝냈던 그녀.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 개념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어떤 긍정성을 이미 신학의 대가에게서 배웠고 그죠. 그런 것을 자기 학위 논문으로 받아서 독일에서 나치가 없었다면 엄청난 그죠 수재로서의 역할을 했겠지만은 나치가 급부상하면서 하빌리타치온의 원소도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자 그녀는 파리로 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로의 망명과 또한 미국으로의 망명은 그녀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었습니다. 사실 미국으로 가서 독일의 대가들이 그죠.
아렌트가 뭐 미국이 낳은 정치 철학자 개소리입니다. 미국에 그때 뭐가 있어서 아렌트가 독일에서 공부 안 했으면 그녀가 어떻게 그 엄청난 그 당시에 미국은요 거의 지식의 부재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고전에 근거한 그러한 철학이 나올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도르노도 그렇고, 그죠? 한나 아렌트도 그렇고, 세계적인 신학자 누구야? 폴 틸리히가 있잖아요. 이런 자들도 미국으로 망명해서 엄청난 대접을 받았어. 그래서 가니까 자기 강의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그 어눌한 영어로 천천히 틸리히가 강의했는데, 한나 아렌트가 시카고 대학교에서도 하고 프린스턴에서 교수도 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틸리히도 시카고 대학교 그리고 다양한 대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시카고 대학교에 정착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망명은 어떻게 보면, 근데 미국에서 아렌트가 배운 게 있습니다. 미국은 어찌되었건 간에 관용의 정책이 유럽보다는 훨씬 앞서갔던 국가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럽만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모든 망명자들의 인텔리겐차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활동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 지식인들은, 망명한 지식인들은 엄청난 자유를 느꼈을 거라고. 그래서 자유에 대한 이러한 신념이라든지, 그죠? 자유에 대한 이런 것들은 미국이 상당히 앞서간 국가였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앞서갔다고 볼 수 있는데, 독일은 이 개인의 자유라는 이 개념은 사실은 나치 이후에 상당히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독일은 헤겔 철학으로부터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공동체에 대한 봉사 정신, 이런 게 강한 국가잖아, 그죠? 그런데 미국이나, 그죠? 이런 프랑스는 이미 개인의 어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하여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리베르테가 정말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장소였겠죠. 거기에서 아렌트는 또한 인간의 자유에 대한 그러한 많은 책들 속에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유, 인간의 자유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죠? 자유라는 거는 어떻게 경험이 되고 정말로 개인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자유는 전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와 국가와 어떤 관계 속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그 공적 영역에 봉사하면서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그죠? 실현되고 얻어질 수 있는가? 이 어려운 주제를 어떻게 보면 그녀가 미국이라는 국가, 프랑스라는 국가로 망명해서 그러한 자유의 공기, 독일의 그 어두웠던, 그죠? 나치의 그러한 공기보다는 그 자유의 공기를 느끼면서 말년을 보냈고, 그 말년에 또다시 다양한, 그죠? 정치 활동과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그러한 작은 모임들을 결성하고 거기에서 많은 철학 활동을 펼치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70년대 중반에 죽잖아, 그죠? 거기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서 마지막 죽음은 미국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렌트의 어떤 미국인들은 아렌트를 사랑하고, 그죠?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철학자가 바로 한나 아렌트라고 말하기도 했죠.
코미디죠. 저는 이런 뭐야 대학 순위 매기고 철학자 순위 이렇게 뭐 대중들이 뽑아서 매기고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도 유럽에서는 이런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유럽인들은. 그래서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 뭐고 이래갖고 투표하고 그래갖고 철학자도 투표해서 최고의 철학자는 누구다 이러고 영국인들한테서 이코노미스트지가 2000년대 초반인가에 투표했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철학자가 누구였느냐? 칼 막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타임지가 선정한 철학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most influential philosopher가 누구냐? 그랬을 때 한나 아렌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철학하는 자한테는 속아 웃을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이유가 있어요. 어느 한 분야에서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철학의 어떤 본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정치 철학 쪽으로 영향을 주었다? 뭐 오케이. 그러나 철학의 본류에서 과연 칸트, 헤겔, 하이데거나 이런 자들과 같은 그런 대가적 영향을 미쳤느냐?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스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 아렌트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알려졌고 일반인들한테는 주로 하이데거와의 연문설이라 그러나 하이데거와의 어떤 사랑 그런 거에 의하여 그리고 하이데거와의 나치의 관계 나치 그 다음에 하이데거 철학자로서 최초의 출발점 하이데거와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의하여 그녀의 어떤 명성은 이름은 일반인들에게는 그 삼각구도에 의하여 더욱더 많이 알려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철학적으로는 하이데거의 그러한 개인의 철학 내용으로 볼 때는 그녀는 철저히 공공성을 옹호한 철학자였고 그리고 정치적 행위 그 다음에 노동 또 작업 그럼으로써 이 세계를 완성해 가고 이 세계를 가꾸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능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성의 철학을 공적 영역에서 가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렌트의 상당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이데거 이후에 나타난 하이데거 이전에는 하이데거가 왜 그렇게 나갔겠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이러한 훗설의 어떤 그러한 현상학적 관념론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는 또한 니체를 공부했던 자야. 니체의 영향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이미 나와 있었고 그래서 과학기술 문명이 주는 그 엄청난 부정성을 하이데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인간의 세계는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정치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인간이 그렇게 쉽게 공적 영역을 가꾸어 갈 수 있다라고 보지 않은 거야. 어떻게 보면 키에르케고르의 절망과 같이 하이데거는 이 공적 영역을 과학기술의 문명으로 넘겨주고 그죠? 그것을 그러나 인간이 그 공적 영역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똑같이 세인으로서 표현하면서
그 안에서 본래적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개인의 실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초대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교묘하게도 하이데거의 어떤 그러한 전기라 그러죠. 하이데거의 그런 비오그라피 역시도 자기의 철학과 맞아요. 왜냐하면은 나치의 어떤 그러한 완장을 찬 이후에 그리고 뭐 얼마 안 돼 갖고 그만두잖아. 그리고 나서 하이데거는 헤르더를 해석하는 쪽으로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몇 년간 몇 학기 동안 강좌를 계속 엽니다. 그러면서 숲길로 은둔했고, 그거는 존재를 기다리는 듯한, 마치 자기의 어떤 그러한 철학을 존재와 시간의 어떤 그 마지막에 나오는 본래적 아이겐틀리시 엑시스텐츠라고 하는 본래적 실존을 찾아서 자기의 어떤 그러한 삶을 영위하는 자만이 비로소 공공성의 영역인 잡담, 호기심, 애매성의 영역을 떠나서 자기의 실존을 찾아 방랑하는 시인과 같이 자기의 마지막에 후기의 삶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나 아렌트가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공적 영역,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긍정성이 놓여 있습니다. 아렌트의 철학에는 아무리 이 세계가 잡담, 호기심, 애매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프로이트가 말했던 그러한 억압의 기제를 갖고 무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방어기제로서 공적 영역에서 대화를 하고, 또한 생산의 어떤 그러한 수단으로서 노동을 물화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그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고, 또한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이런 인간, 이런 물화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소외를 이야기했던 그 공공성의 영역, 그죠? 그 공공성의 영역을 한나 아렌트는 이런 의심의 해석학자들과는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하이데거의 영향이에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본래적 실존을 발견한 자도 언제나 자기의 공적 영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하이데거는 본래적, 비본래적이라는 말을 결코 존재론적으로, 질적으로 상위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존재와 시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건 이 공적 영역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정성에도 불구하고 과연 공적 영역에서 긍정성, 이런 부정성을 극복하고 긍정성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요, 인간은 공적 영역에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그죠? 자기의 개인의 활동, 능동적 활동의 모든 과정이 정치적 동물, 정치적 공동체로서 폴리테이아에, 그죠? 기여하고, 또 그것이 공공선을 위하여서도 기여한다라고 하는 이런 근원적인 공공성의 중요성을 하이데거에 대항하여, 프로이트에 대항하여, 마르크스에 대항하여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 부분은 한나 아렌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근거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나타나는 아모르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뭐예요? 그게 뭐야? 사랑의 개념이죠.
사랑. 사랑. 그러니까 이 세계의 존재론적 질서를 아렌트는 사랑으로 봤던 겁니다. 상당히 아름답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이 비록 왜곡되고 프로이트적으로 왜곡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데거적으로 돈에 빠진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의해서 그 사랑이 변질될 수 있고, 또 프로이트적으로 그 욕망을 감추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도, 그 사랑이 비로소 이러한 공적 영역을 바르게 만들고, 공적 영역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끈덕진 사유가 한나 아렌트의 모든 저작의 배후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나 아렌트를 정치의 해석자라기보다는 사랑의 해석학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의 악, 전체주의와 파시즘을 경험하고, 그죠? 그 악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성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철학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 이 점이 한나 아렌트의 철학에서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렌트의 다양한 책들을 읽을 때 그런 하이데거와 같은 그런 깊은 그런 것보다는 서술형의 논술 방식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조건은 마치 논문을 읽는 듯한, 그죠? 예를 들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뭐야? 뭔가 이 생각을 안 하면 한 줄도 못 넘어가는 그런 문체라고 한다면, 아렌트의 이러한 서술들은 논문을 쓰는 듯한 그런 서술들로 장식되어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공공성의 철학을 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서 오늘날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렌트를 접하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오늘 한나 아렌트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죠? 그래서 어디론가 멀리, 그죠? 여행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오늘 한나 아렌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도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추스!